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20년 1월 13일 한 주가 시작되는 1월 13일입니다. 오늘로 이제 보면 패스트 트랙이 이른바 대미를 장식하게 됩니다. 오늘 아마 문희상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이제 검경 수사권 관련하고 뭐 유치원 3법 강제로 밀어붙일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여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그 표결 아마 오늘 밀어붙일 겁니다. 그리고 내일 1월 14일 오전 10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또 새로운 2020년을 맞이하는 기자 타운홀 미팅 형식의 전혀 사전 뭐 질문도 안 받는 아주 그런 토론. 아유 참 각하 네. 각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이러시면 안 되는 가운데 자, 검찰총장 님 대통령님께서 울고 계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울고 계세요? 아니요, 검찰총장님 대통령님께서 울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문재인 대통령께서 울고 있으니까 좀 살살해라 이런 말이 돌아나요 지금? 뭐 그런 류의 얘기도 되는 것이 뭐냐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의원일 당시, 네. 아니 문재인 씨구나. 문재인 씨였을 당시가 2016년 11월 20일입니다.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 검찰 수사하니 많이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이렇게 따서 올리겠습니다만은 그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죠. 조족조, 추적추, 문정문. 문재인의 적은 문재인이다. 조국의 적은 옛날 조국이 쓴 트위터 남긴 글이고 추미애의 적은 추미애가 예전에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서 했던 국회 본회의장에서 했던 이야기들이고. 검찰총장님 수사한다고 윤석열을 내쫓으면 어떡하세요? 이렇게 물었던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근데 검찰총장님 총리님 그때 정홍원이가 총리였으니까. 근데 이제 문재인 씨가 2016년 11월 20일 자신의 페북에 올렸는데 자 그대로 자 이제 제가 올리면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을 부정하면서 검찰 조사를 거부했네요. 대통령으로서 검찰의 진상 규명에 협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챙기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검찰도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됩니다. 즉각적인 강제 수사를 촉구합니다. 즉각적인 강제 수사를 촉구합니다. 즉각적인 강제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건 그 박근혜를 문재인으로 바꾸면 딱 그거네. 그렇죠. 다시 한번 읽어보죠. 여기 이제 문재인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죠. 요거 이제 문재인이나 이제 국민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국민이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을 부정하면서 검찰 조사를 거부했네요. 대통령으로서 검찰의 진실 규명에 협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챙기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검찰도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됩니다. 즉각적인 강제 수사를 촉구합니다. 국민 일동. 그러니까 청와대에 대한 그 법원이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균형 자치발전 비서관 자치비서관 실에 대한 그걸 하려고 때 청와대 거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이런 참남한 일이 있나? 참남한 일이 있나? 자, 그 대통령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울고 있는 게 잘못했다고? 이거는 좀 요즘 얘기가 아닙니다. 언제 얘기입니까? 이게 이제 1997년 김영삼 대통령 말기에 이제 한보 비리가 터지고 그 소통령이라 불렸던 김현철 씨 구속 문제 갖고 소산이라고 그랬죠. 소통령이라도 하고 마침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국민검사 칭호를 받은 분이 심재륜 중수부장입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은 PK 인맥인 즉 김영삼 대통령이 찍어서 내려서 날 좀 봐달라라고 보냈던 김기수 검찰총장 나가십니다. 근데 3월 말경에 이건 뭐 심재륜 검찰 자기 비방록 같은 거 책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밝힌 거죠. 어느 날 갑자기 3월 말경에 어느 날 그 여비서가 막 대판 싸우더라는 거 아니에요? 누구하고 전화 건 사람하고. 97년 3월 28일. 그렇습니까? 오후에. 네, 막 대판 싸우고 있길래 누구냐 그랬더니 아니 다짜고짜 저 중수부장, 그때 이제 중수부장이었어요. 그렇죠. 중수부장을 바꾸라 그랬다. 그래서 당신 누구냐 그래서 술이 잔뜩 취해서 횡설수설하길래 그랬더니 자기가 김용태라고 그런다. 김용태는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그 당시와 조선일보 출신이죠. 조선일보 출신이죠.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바꿔라 그랬더니 그 김용태 비서실장이 술이 잔뜩 취해서 막 호통을 치고 하다가 결국
중수부장 여보, 부장, 중수부장, 각하가 울고 계셔 우리 각하가. 예, 그때 이제 김용태 비서실장이 이제 만취 상태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는데 전화해가지고 중수부장 그러면 안 돼. 지금 대통령께서 울고 계신데 그러니까 심재련 씨도 뭐 어쩔 수는 없고 설명하면서 자꾸 그 뭐 언론에 보도되는 거 우리가 리크하는 거 아닙니다. 예, 예. 좀 해주셔야 했더니 그냥 그 보니까 벌써 뭐 술에 대취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김용태 씨도 서울법대 나와서 뭐 언론사 뭐 오래 네. 기자 생활했지만은 네. 대통령 아들 잡아놓겠다고 이제 검찰이 움직이는데 네. 지금 같은 이런 문재인이 대응하는 걸 알았으면은 네. 그 잘했을 텐데 예. 이거 검찰을 찍어올려 내릴 수도 없고 예. 지금 같으면 인사조치 야 심재린이하고 검찰총장 다 쫓아보내 이렇게 했으면 될 텐데 그렇죠. 천하의 YS가 민주주의를 저 앞장서서 했던 YS가 네. 검찰총장 중수부장 윽박 지르고 뭐 협박해가고 그때는 저 안기부도 좀 셌지 않습니까? 더 권력에 셌죠. 내세워가지고 뭐 그렇죠. 했을 될 텐데 네. 차마 그러지도 못하고 비서실장이 오죽하면은 네. 낮술을 먹고 그냥 대치해가지고 저 수사 책임자인 중수부장한테 웬만했으면 저 민정수석 시키고 했을 텐데 네. 민정수석도 보고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한테 각하 이거 우리가 이거 검찰을 이게 장악할 수도 없고 네. 이거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낮에 그냥 자기도 비서실장이 이 사태를 책임을 져야 될 텐데 네. 대통령께 뭐 해결책은 못 주고 그냥 낮술 먹고 뻗어가지고서 중수부장한테 울면서 중수부장 각하가 울고 있어 우리 각하가 그러고 근데 그 각하 김영삼 각하가 그때만 우신 게 아니라 또 울었습니다. 네 맞아요. 각하가 또 우는 게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그 심재련 중수부의 수사가 막 전광석화 같이 이루어지면서 5월 17일 그달 5월 17일 5.17입니다. 구속되는 날 구속되기 직전에 그 또 김용태 비서실장에게 이번에는 이제 김용태 비서실장이 당시 김기수 검찰총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총장 울고 계셔 각하가 우리 각하가. 근데 뭐 검찰총장도 어쩔 수가 없어. 예. 김현철 씨가 그날 이제 뭐 5월 17일 날 5.17 죠. 5.17 때 네. 이제 구속이 됐는데 YS로서는 네. 그 YS와 그 차남 현철 씨와의 관계라는 건 뭐 아버지와 아들 이상이었죠. 정치 동지였고. 동지. 예. 그 80년대 그리고 저 큰 정치인들 아들들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저칠 아들 잘 안 되듯이. 네. 근데 그 이 삼김 시대 그 큰 정치인들 아들들 자라고 뭐 DJ도 마찬가지죠. 네. DJ도 시아들 아들들 둘 감옥 가볼 때 큰 아들은 홍일 씨는 뭐 몸이 몸이 안 불편하니까 좋아서 검찰이 구속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불구속 기소했죠. 예. 그때 DJ도 이렇게 된 거예요. YS도 똑같고 현철에 네. 대한 마음들이. 네. 저는 그때 그분들은 뭐 취재할 당시니까 이게 내가 그 민주화한다고 집안 못 돌보고 감옥 가고 정치 활동 하는 사이에 네. 이 아이들이 그래도 이 김영삼의 아들이 김대중의 아들이 엄마가 좀 케어 좀 잘하고 아버지가 저기 무슨 보따리 들고 셀러리면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했으면 네. 적어도 정말 좋은 대학 나오고 애들 차분하게 참 잘 살았을 애들인데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애들 망쳤다고 생각하면 아버지가 빚이 너무 많은 거야. 그 아버지가 YS 대통령이 이제 IMF 위기로까지 몰려가는 상황은 네. 현철 씨 구속과 직결이 돼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 이제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Back to the Future 현실로 돌아오시죠. 자 백주도 저는 미래 아닌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과거에서 다시 미래로 돌아오는 게 현재예요. 그게 Back to the Future입니다. 제목이 Back to the Future 하시죠. 자 1997년부터 이제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23년을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되돌아왔는데 지금 과거 김영삼 대통령도 김대중 대통령도 보면은 어쨌든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야 되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고 법치주의에 대한 원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울면서도 자기 아들들 감옥 보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니 검찰을 병신 만들어서 수사 방해하고 뭐 그때는 또 정보기관 셌으니까 그거 해가지고 안기부 셌죠. 하는데 그 두 분 다 안 한 거야. 안 했다는 게 중요한 건데 지금 공공연하게 백주 대낮에 지금 테러를 가하듯이 검찰 수사팀들 팔다리 자르고 좌천시키고 법무장관은 또 무슨 내 명을 어겼어 너 죽여버릴 거야. 항명이야. 대통령은 또 뭐 검찰 개혁한다고 막 하는데 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정말 하늘 무서운지 뭐 모르고 이러는 건데. 예. 또 그리고 이 문바들 대깨문들이 요즘 하는 희한한 논리를 하나 개발했더라고. 뭐예요? 니들이 한 것이 잘한 것이냐 못한 것이냐. 예. 검찰을 병신 만들어서 너희들의 울산 부정선거를 덮으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면 네. 이렇게 씩 돌아가지고 그 얘기는 안 하고 네. 뭐 검찰을 병신 만드는 게 아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했는데 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50%를 넘었다. 네. 그게 대통령 그 18 대학살이라고 조선동아중앙에서 네. 얘기하는 대로 국민들이 이렇게 대학살이라고 느낀다면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어떻게 50% 나오겠느냐. 상당수 침묵하고 있는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팔다리 자르고 병신 만들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냐고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그 여론조사라는 게 20%, 한 25% 정도 나오면 될 사람들, 문재인 지지했던 사람들이 55%가 나오는 그 엉터리 여론조사를 놓고 그걸로 우리가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이런 궤변을 또 어떻게 만들어내죠? 자, 우리 뭐 김영하 실장 늘 보면은 여론조사라는 표현 안 쓰고 우리 김영하 실장은 소설 여론 조작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딴 거 볼 거 없습니다. 이번 4월 15일 4.15 총선에서 그 결과 보면 됩니다. 4.15 총선에서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었지만은 그 당시 문재인 후보가 얻은 표는 41.1%. 지금 41.1%고요. 당시 투표율 78% 계산하면은 59% 그 투표한 사람이 59% 반대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41.1을 갖고 지금 마치 뭐 100%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얻은 듯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십시다. 이번에 4.15 총선 결과 과연 민주당이 몇 석을 얻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몇 퍼센트를 얻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건 다시 또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야 됩니다. 김영삼 대통령 우리 생각나는 게 뭐죠? 딱 한마디. 달개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정사상 국회에서 제명된 유일무이한 그렇죠. 현역 의원이 바로 김영삼 의원입니다. 김영삼 총재입니다. 김영삼 의원을 갖다 그해 10월 4일 날 국회에서 억지로 제명을 합니다. 그리고 22일 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는데 그때 김영삼 씨가 제명되면서 끌려나가면서 했던 그 유명한 말이 달구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원래 달구라고 그러죠. 달구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얘기했는데 김영삼 씨가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니까 그 직전에 78년 12월 12일 10대 총선에서 의석은 물론 공화당이 또 유신 정부가 더 많습니다만은 득표율은 뭐 많았죠. 투표율이 1.1% 신민에 앞섭니다. 국민들이 마음이 떠났다는 것을 알아는 거예요. 지금 그때 이제 그 유신 지도부들 권력 이제 상층부들은 김영삼을 제거하면은 네. 저 반정부 뭐 민주주의 운동의 세력들이 이제 기가 꺾일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김영삼 대통령이 뭐하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두 가지 얘기를 한꺼번에 했다 그러더라고. 나 제명시키면 박정희 죽는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달개목을 밑으로 새벽은 온다 그랬는데 지금 이 정권이 그 유신 권력 핵심부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검찰을 제거하면 검찰이 쟁여놓을 못하도록 병신을 만들어버리면은 이 검찰이 자기네들의 비리, 대선 여론 조작했던 그 드루킹 사건들, 그 뭐 대통령 일가의 비리들, 뭐 조국 비리도 좀 봐주고 나중에는 뭐 울산 부정선거 대통령의 대통령과 청와대 송초로 당선시키기 위한 그 불법 공작들을 덮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김영삼 대통령의 지적과 똑같은 겁니다. 윤석열을 죽이더라도 검찰은 살아있는 것이고 그 검찰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대통령이 지금 이제 완전히 뭐 말살을 시키겠다고 추미애 이낙연 또 뭐냐 그 해골바가지가 생긴 양반 이해찬 뭐 추미애 다 나서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똑같은 유신 독재 권력의 그 심장부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가지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맞는 최후는 유신 권력 핵심부들의 최후와 똑같을 것이다. 우리 그렇게 뭐 역사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죠.